그 사람 좀 찾아줘. 마지막으로 만나서 사과하고 싶어. 기억을 잃어가는 박종수 여사의 간곡한 부탁. 그리고 밝혀진 박종우라는 인물의 충격 정체.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날의 주주총회는 그 어느 때보다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독고탁은 완전한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핵심 인물인 소전무가 진술을 번복하며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치 마지막 퍼즐 조각을 완성하듯 독고탁은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모르는 사이 이미 판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주주총회 회의장은 이미 수십 명의 주주들로 붐볐습니다. 긴 복도와 고급스러운 카펫이 깔린 공간에는 기자들까지 진을 치고 있었고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독고탁은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습니다. 여유로운 미소, 그는 이미 승리를 확신한 듯 보였습니다. 독고탁은 단상에 오르기 전 장미애에게 작게 속삭였습니다. 오늘 끝장 보는 거야. 이겨서 이 꼴 사라지게 만들 거야. 독고탁은 당당히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신라주조는 책의 전부입니다. 비방과 모함 속에서도 저는 회사를 지켜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저는 책임을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진실이 밝혀지길 기다렸고 이제 그 시간이 왔습니다. 일부 주주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연설에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였습니다. 회의장 뒤편 중절모를 쓴 노신사가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의장께 발언을 요청합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습니다. 독고탁은 순간 멈칫했고 이내 짜증 섞인 얼굴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노신사는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마이크 앞에 선 노신사는 차분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박종우라고 합니다. 신라주조의 개인 주주 중 한 사람입니다. 제가 보유한 개인 지분은 14.7%이며 신라주조 독고탁 회장의 사임을 제안합니다. 주주총회 회의장은 출렁거렸습니다. 기자들은 카메라 셔터를 눌렀고 투자자들은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주식 보유 내역을 검색해 사실이 검증되자 더욱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간 단 한 번도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았기에 존재조차 알려지지 않았던 인물이었습니다. 박종우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저는 오늘 회사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하여 독고탁 회장의 경영 자격에 심각한 의문이 듭니다. 이 회사는 도덕적 기준을 잃고 있습니다. 독고탁은 단상을 부여잡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건 음모야. 여러분, 이건 저를 끌어내리고 싶은 세력이 벌인 짓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러자 박종우는 담담히 말했습니다. 저는 오랜 시간 동안 신라주조의 성장과 전통을 지켜보며 이 회사가 지켜야 할 가치가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꾸준히 지분을 늘려온 것입니다. 박종우는 한 장의 문서를 꺼냈습니다. 이건 저를 포함한 6명의 주요 주주들의 서명이 담긴 해임 요청서입니다. 독고탁은 이 상황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말도 안 돼. 의장이 해임 요청서를 확인하고 공식 투표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각 주주의 전자의결권까지 합산한 결과가 곧 발표되었습니다. 찬성 75.2%, 반대 18.3%, 기권 6.5%, 독고탁 회장 해임안은 가결되었습니다. 그 순간 독고탁은 단상을 부여잡고 천천히 주저앉았습니다. 무력하게 바닥을 바라보며 눈동자는 허공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기자들은 일제히 박종우에게 카메라를 들이댔고 박종우는 마지막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정의는 가끔 늦게 오지만 반드시 도착합니다. 오늘 이 자리의 결의가 그 증거입니다. 신라주조는 다시 원칙과 도덕 위에 세워질 것입니다. 박종우는 조용히 사라졌고 모든 이들이 길을 비켜주었습니다. 그의 말은 회의장에 깊은 여운을 남겼습니다. 언론은 곧바로 신라주조 독고탁 회장 해임, 침묵하던 대주주가 정의의 칼을 빼들다 라는 타이틀로 속보를 내보냈습니다. 그날 주주총회는 단순한 경영권 분쟁이 아닌 오래된 정의의 귀환이었고 신라주조는 마침내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광숙은 주주총회가 끝난 후에도 쉽게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했습니다. 회의장에서 벌어진 그 극적인 반전은 단순한 경영권 다툼을 넘어선 어떤 통쾌함이 있었습니다. 독고탁이 승리를 확신하고 있던 그 순간 느닷없이 등장한 박종우라는 노신사가 모든 판세를 뒤엎었고 주주들은 물론 기자들과 방청객들까지 숨을 삼키며 그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날 밤 마광숙은 그 낯선 듯 익숙한 노인의 이름과 얼굴을 다시 한번 되뇌었습니다. 박종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인데? 그녀는 잠을 이루지 못한 채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머릿속을 맴도는 이름은 점점 선명해졌습니다. 박정수 여사가 내민 사진 한 장, 흐릿한 흑백 사진 속 젊은 박정수 여사의 손을 잡고 있던 청년, 그녀가 찾아달라고 간곡히 부탁했던 첫사랑 그분이 이름이 바로 박종우였습니다. 머리가 번뜩이던 순간 마광숙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서랍에서 조심스럽게 꺼낸 사진 한 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녀는 사진을 가만히 들여다보며 다시 생각했습니다. 설마 같은 사람일 리가. 주주총회 때 봤던 그 박종우라는 분이 어르신이 찾고 계시는 그분이 맞다면 그녀는 다음 날 곧장 오천수에게 부탁해 주주총회 명단에 남아있던 박종호의 연락처를 확인하고 박종호에게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처음에는 통화가 어려웠지만 술도가 CEO라는 소개와 함께 박정수 여사의 지인임을 밝히자 조심스럽게 연락이 닿았습니다. 며칠 후 마광숙은 시골 외곽의 한 고요한 언덕길, 붉은 벽돌 담장이 둘러진 고풍스러운 저택 앞에 도착했습니다. 박종우가 살고 있다는 자택이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고즈넉한 분위기 속에서 문이 열렸습니다. 박종우는 조용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광숙이라고 합니다. 실례지만 여쭤볼 것이 있어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혹시 박정수 여사님을 아시나요? 50년 전 대학 카페에서 마지막으로 헤어졌었던. 박종우는 눈을 가늘게 뜨며 그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이 정수를 어떻게? 어르신의 부탁으로 박종우 어르신을 수소문하고 있었어요. 박정수 어르신이 애타게 찾고 계세요. 나를 찾고 있다고요? 정수가? 최근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치매 증상이 조금씩 시작돼서 기억이 많이 흐릿해지고 계세요. 기억이 사라지기 전에 박종우 어르신을 꼭 한 번은 만나고 싶어 하셨어요. 마광숙은 안도와 슬픔이 교차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종호는 고개를 떨군 채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의 눈동자에는 먼 과거를 돌아보는 그리움과 자책, 그리고 어떤 책임감 같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그녀에게 너무 미안한 일이 많았습니다. 그저 사라지는 게 최선이라 믿었는데 평생 후회했습니다. 마광숙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금이라도 가보시겠어요? 늦지 않았어요. 어르신이 기다리고 계세요. 그날 저녁 박종우는 작은 꽃다발을 들고 병원을 향했습니다. 박정수는 침대 위 누운 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고 문이 열리며 박종우가 들어옵니다. 박정수는 조심스럽게 걸어 들어온 박종우를 보자마자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종우 씨? 박종우는 그녀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주름진 손을 잡았습니다. 정수야, 미안해. 정말 미안하다. 아니에요, 종호 씨. 내가 미안했어요. 당신과 헤어지고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요. 정수, 사실 당신을 찾은 적이 있었다. 당신과 헤어지고 어떻게든 반드시 성공해서 다시 만나려고 이악 물고 악착같이 살았지. 꽤 오래 걸렸지만 사업으로 성공하게 되어 많은 돈을 벌 수 있게 되었어. 그리고 당신을 만나러 가려고 수소문했는데 결혼해서 잘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 당신이 행복하다면 난 그걸로 만족했지. 그런데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될 줄이야. 종호 씨, 이제라도 내 부탁에 찾아와줘서 고마워요. 나 잊지 않고 이렇게 와줘서 고마워요. 그들은 오래도록 손을 맞잡고 아무 말도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병실에는 고요함과 따뜻함이 감돌았고 50년의 세월을 돌고 돌아 다시 만난 두 사람. 그들은 마치 어제 이별한 연인처럼 서로를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마광숙은 병실 밖에서 박종호에게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 저희 어머님 용기 내 만나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그리고 그날 주주총회 때 어르신이 아니었으면 그날 회의장에서 완전히 끝장날 뻔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어르신. 나는 원래 내 삶의 뒷줄에만 서 있으려 했습니다.
사람들 앞에 나설 생각도 없었고 잘 나가던 사업을 팔면서 그래도 평생 먹고 살 만큼은 벌었으니 주식만 조용히 모으면서 세상과 거리를 뒀습니다. 하지만 주주총회 날 신라 주주에서 벌어지는 일을 보고는 더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마광숙 씨라고 했던가요? 주주총회 전 마광숙 씨가 운영하는 술도가에 대해 들었습니다.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다는 걸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마광숙은 그의 진심 어린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더욱 조용하고 진중해졌습니다. 박종윤은 더 이상 그늘 속의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이후 마광숙은 더 강해졌습니다. 이제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정의를 지켜낸 술도가를 더욱 단단하게 지켜나가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그날의 주주총회가 끝난 후 신라주조는 거대한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마침내 진실은 드러났고 오랜 시간 권력 뒤에 숨어있던 불의는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박종우라는 인물의 결단이 그 모든 변화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는 개인적인 뇌피셜로 구성된 리뷰이며 본 방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KBS 주말 드라마 독수리 오영재를 부탁해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8시에 방영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려요.